금융시장,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바로 밀리초, 아니 마이크로초를 다투는 고빈도 거래, HFT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기계들의 전쟁이 어떻게 우리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하는 이 순간에요. 시장에서는 수천, 아니 수만 건의 주식 거래가 이미 체결됩니다. 네, 이게 바로 고빈도 거래의 현실이에요.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 자료를 보면요. 미국 주식거래의 절반 이상을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월스트리트의 절반은 이미 기계들의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고빈도 거래, HFT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HFT는요, 그냥 속도가 전부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컴퓨터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간은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주문을 넣었다, 뺐다, 체결했다 하는 거죠. 여기 이 차이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알고리즘 거래가 체스 두듯이 시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전략가에 가깝다면요. HFT는 딱 100m 달리기 선수 같은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가 출발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하냐? 바로 그 속도 싸움이라는 거죠. 핵심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더 빠른 속도,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럼 이 초고속 알고리즘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들만의 비밀 전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HFT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 조성, 차익 거래, 그리고 방향성 거래.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시장 조성 전략입니다. 혹시 엄청 바쁜 전당포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의 그 미세한 차이, 이걸 호가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걸로 돈을 벌잖아요. HFT는 바로 이 과정을 1초에 수백만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같은 이익을 태산처럼 불리는 거죠. 두 번째는 차익 거래인데요. 이건 뭐랄까, 여러 쇼핑몰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주는 기계랑 똑같아요. 알고리즘이 똑같은 주식인데 A 거래소랑 B 거래소에서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 찰나의 순간을 딱 포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죠. 바로 싼 데서 사서 비싼 데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무위험 수익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거의 미래 예측에 가까워요. 바로 방향성 거래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은요, 뉴스 기사를 우리보다 수천 배는 빨리 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에 실적 호조라는 단어가 딱 뜨는 순간 우리가 그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이미 관련 주식 수천 주를 사들이는 주문을 넣어버리는 식이죠. 정말 엄청나죠? 자, 이제 HFT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HFT는 시장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악당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HFT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게 과연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눈부신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장 빠른 기계를 가진 소수만을 위한 불공정한 게임일 뿐일까요? HFT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HFT가 시장에 계속해서 사고 파는 주문을 내주니까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고, 이게 바로 유동성 공급이죠. 덕분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더 적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의 경고는 정말 섬뜩합니다. 이 기술이 너무 빨라서 자칫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끝도 없는 속도 경쟁에만 매달리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시장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알고리즘들이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거래를 멈추고 싹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겠죠. 자, 그럼 HFT의 이런 위험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고 끔찍한 현실이 됐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 논쟁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거래하는 게 사람이든 아니면 알고리즘이든 시장에 극심한 공포가 덮치면 유동성을 공급하던 주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2010년 5월 6일, 바로 HFT의 어두운 면이 현실이 된 날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후 2시 32분, 한 대형 펀드가 엄청난 규모의 자동 매도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HFT들이 이 물량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불과 9분 뒤인 2시 41분,
갑자기 HFT들도 돌아서서 같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2시 45분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28초 뒤에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나서야 이 끔찍한 연쇄 폭락이 멈췄어요. 이 모든 게 단 13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끔찍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당시 업계의 거인이었던 나이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버그 딱 하나 때문에 고작 45분 만에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천억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래시 크래시가 그냥 한번 있었던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나이트 캐피털의 재앙도 있었고 페이스북이 처음 상장할 때의 대혼란도 있었죠. 이렇게 기술 결함 하나가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사건들 이후에 규제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규제 당국이 이 알고리즘이란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한 여러 도구들을 꺼내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주문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만들고요. 너무 주문을 냈다 취소했다 반복하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면 수수료 폭탄을 매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폭락하면 아예 거래를 잠시 멈춰버리는 안전망도 훨씬 강화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계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향한 경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경쟁은 현대 시장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가장 빠른 단 한 명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계가 점점 더 빨라질수록 우리 시장은 과연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예측하기 힘들고 더 취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